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8기 취임한 단체장들을 만나 앞으로 4년간의 비전과 포부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군수 취임 일주일째를 맡고 있는 공영민 고흥 군수를 박광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공영민 고흥 군수의 첫 외부 행사는 해수욕장 개장식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해변에서 새 업무를 시작해 감회가 더 새로운 듯합니다. 당연히 동네도 좋아하고 해수욕장도 좋아합니다. 이곳부터 이렇게 개장을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고흥 군수직을 치열하게 준비해온 지 8년. 취임식을 마치고 고심해왔던 현안을 직접 마주한 느낌은 어떨까? 제 나름대로는 연구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와서 업무 보고 받고 이러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중압감을 좀 느낍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군수로서 제시한 민선 8기의 열쇠말은 통합과 변화, 공정. 특히 변화에 방점을 두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제대로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의 사고로는 안 된다. 생각도 바꾸고 이제는 공의 변화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 풀어야 할 여러 현안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뭔지 물었더니 곧바로 모든 현실적 문제의 뿌리라며 인구 감소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고흥 광주 간 고속도로의 조기 개설,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연관산단 조성, 드론 중심 도시 구축 등은 인구 절벽 탈피를 위해 서둘러야 할 주요 과업들로 제시됐습니다. 이 땅에 터잡고 사는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드리지만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우리 고흥으로 돌아오는 그런 고흥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남도 오지의 흑수저 출신으로 국가의 재정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에 들어가 23년. 자신만의 경험과 인맥을 어떻게 지방행정과 조화시킬 수 있을까가 요즘 공군수의 화두입니다. 기획재정부 생각해보면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보람 있었던 그런 23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흥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군수는 자신의 권한을 하부 조직에 대폭 위임해 직원들에게도 신바람 나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우주발사체 특화 산업단지가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주발사체 특화 산업단지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총 사업비 1,252억 원을 들여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남도가 여름철 축산 분야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 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축산 분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재해 대응 축시시설 현대화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5개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축사농가의 피해 예방 활동 동참을 위해 여름철 재해 유형별 축사관리 홍보물을 농가에 배부하고 기상특보 발생 시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을 통해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교 실습생을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 실습을 나온 특성화고 3학년 학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9명. 지난달 중순부터 200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번 주 들어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더니 한 달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동부권의 확진자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순천에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20여 명이 집단 감염됐고 여수와 광양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평균 50명 이하로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부터는 80명에서 70명 주요 관광지 거점별로 좀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인구 이동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여름철 에어컨 사용과 관광객 증가 등 계절적 요인까지 코로나19 재확산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을 회피하는 BA.5가 빠르게 번지면서 돌파 감염이나 재감염 위험이 더욱 큽니다. 실제로 도내 4차 접종자 2만 6천여 명 가운데 30%인 7,800여 명에게서 돌파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29.5%. 보건당국은 당장은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가 문제입니다. 저희는 다른 도에 비해서 좀 노인 인구가 좀 높기 때문에 유증증 환자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병상 부족 시에는 호남권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을 해서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역학조사관 등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침에 따라 전라남도가 오는 11일부터 소액인 재택치료비를 자부담으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입원 격리치료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변경된 방침은 부담이 큰 입원 치료비는 국가가 계속 지원하고 외래 진료를 통한 처방, 조제 시 발생하는 비용은 환자가 직접 수납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시 평균 본인 부담금은 의원급 13,000원, 약국 6,000원이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첫 확진자 발생으로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원숭이 두창의 진단검사를 질병관리청에서 이관받아 직접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감염되면 1, 2주간의 잠복기를 지나 급성 발열과 두통, 근육통과 피로감 등으로 시작해 발진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전남도는 해외 입국자와 의심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광범위한 전파 가능성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상수원인 순천주암댐이 부족한 장맛비로 가뭄 주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환경부 영산강 홍보통제소는 지역 주민들의 상수원이자 섬진강 수계 다목적 댐인 주암댐이 오늘부터 가뭄 주의 단계로 접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하면 댐에서 공급하던 하천 유지 용수를 최대 100% 감량하고 생활공업 용수 등은 실사용량만큼만 공급합니다. 올해 1월부터 주암댐 유역 강수량은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7mm로 이로 인해 주암댐 저수율이 24%까지 낮아졌습니다. 민선 8기 광주 전남이 상생 1호 공약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내걸었는데요. 김영록 전남지사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선점한 반면 비메모리 분야는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주목하는 것은 비메모리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상생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시스템 반도체에 방점을 두고 관련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수십조의 투자가 필요한 메모리 분야와는 달리 다품종 소량 생산의 방식이어서 설계 능력과 기술 인력이 곧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이 쉽기 때문에 전남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전후방 산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치할 것인가. 하지만 불모지나 다름없는 반도체 산업 환경과 인력 양성 인프라가 척박한 것은 높은 벽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도권에 몰려있는 반도체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일은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대구, 경북과 반도체 동맹을 맺고 지역대학의 반도체 학과 신설 등 인재 육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미래 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시스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민선 8기 전남도가 강한 의지만큼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 바닷가 인근의 아파트 단지들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그제부터 여수 웅천동과 시전동의 바닷가 인근 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수돗물에 흙탕물이 섞여 나온다는 신고가 28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물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유속이 달라져 오래된 상수도관 속 침전물이 떨어져 나온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는 문제가 된 침전물 제거는 완료했으며 정수기를 사용하는 한 마시거나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의 환경미화원 10명 가운데 2명은 매년 2번 이상 다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에 응답한 전남 지역 환경미화원 330여 명 가운데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고를 당한 비율은 26.3%에 달했고 사고 경험 횟수는 연평균 2회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경험한 사고의 유형은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찔림,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여수시 관내 9개 해수욕장들이 내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여수시는 만성리와 모사금, 방죽포 등 관내 9개 해수욕장을 내일 일제히 개장해 다음 달 2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이에 앞서 바다의 수질과 백사장 토양 등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시민과 관광객들의 쾌적한 물놀이를 위해 백사장과 편의시설 정비는 물론 해상 경계선 설치와 안전관리요원 실무 교육 등 안전조치도 모두 끝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광진 전 의원이 신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광주시는 김 부시장이 19대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 등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화경제부시장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와 문화관광 분야를 총괄합니다. 전남 지역 전현직 경찰들이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경우회 회장단과 전남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국 신설은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는 일이라며 경찰국 신설안 철회와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적 행정기관 전환, 민주적 경찰 통제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습니다. 회견을 마친 한기민 전남경우회장과 최철웅 목포경우회장 등은 삭발을 하며 경찰국 신설 방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체육회가 여수 공공연대 노조 소속 생활체육 지도사들의 단체 교섭 거부 주장과 관련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 체육회는 지난 3월부터 생활체육 지도자들과 7차례 교섭에 나서고 있고 현재 생활지도사들이 경로당과 복지관 어르신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노조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체육회가 생활지도사들을 중요 체육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회장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8대 여수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가불 지역 시의원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를 속개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전반기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갑지역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당초 합의와는 달리 무소속 의원들에게 투표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을지역 소속 시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